전합니다.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협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웅입니다.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은임 사무차장입니다. 동방사회복지의 서대문 해번누리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은경입니다. 네, 저는 이제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복지사들 중에서도 학교라는 교육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모임입니다.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이나 또 이제 지자체에서 각각 시행하고 있는 학교사회복지 사업에 학교사회복지사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초중고등학교 중에 15% 정도만 해당되어 있어요. 늘어나지를 않았어요. 거의 10년 동안 제한된 숫자 안에서 계속 제한되게 운영되고 있는데 한 학교에 한 명이고요. 제가 갔을 때 우리 학교 교직원이 70명이었는데 학교 사회복지사 저 혼자 어떤 일을 하냐고 이렇게 질문을 받게 되면은 한참 고민하다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종합복지관을 옮겨놨어요. 이렇게 얘기 많이 하거든요. 학교 폭력이나 자해 자살 그런 학생들에 대한 위기 개입 또 이제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프로그램도 기획해서 하고 가정 방문 지역사회에 나와서 이제 하는 활동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는요, 의료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그 자격 과정하고 그 다음에 수련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사항들을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병원에 계신 의료사회복지사분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환자랑 그 가족분들에 대한 뭐 심리사회적인 문제나 그다음에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지역사회 연계에 대한 부분들 상담을 좀 해드리고 있고요. 그 평가를 통해서 좀 지원이나 연계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의료사회복지사분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병원의 규모별로 아니면 지역별로 좀 편차가 있긴 있으세요. 큰 병원에는 활동하는 의료사회복지사나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작거나 또 지방에 계신 분들은 또 나홀로 워커라고 혼자서 모든 이제 부서의 역할들을 다 감당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의료사회복지사분들이 의료기관에 많이 좀 확충이 되셔야 되고 전문적인 역할을 더 많이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기회들이 저희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서대문 해번누리는요, 지역 정신재활 기관으로 1995년부터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클럽하우스 모델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처음 시작이 됐어요. 탈원화가 되면서 지역으로 나온 정신장애인 분들이 자존 모임으로 운영을 시작하게 되면서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져서 그 모델이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 세 가지의 평등의 기초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관계, 그리고 공간, 호칭. 관계의 평등에서는 일중심의 일과라고 해서 회원분들은 부서에 소속이 돼서 가능성과 또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일중심의 일과를 실천하도록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공간의 평등에서는 회원분들이 들어올 수 없는 공간은 없고요. 한 부서실에서 사회복지사와 회원분이 같은 부서원이 되어서 함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호칭의 평등은 개개인에 대해서 존중의 표현을 담아서 누구누구 씨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관에서는 조은경 씨. 호칭을 그렇게 다 CC 네. 직원들 사이에서도 네, 직원들도. 네, 근데 이제 직책이 있을 경우에 시설장님은 네, 저희 시설장님이라고 부르고요. 이름 부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회원분들 중에 시설장님 처음 오셨을 때 만나셨던 분들은 가끔 C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자립 지원과 또 웰리스 그리고 교육문화 사업들을 좀 대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꼭 혼자 사는 것, 어떤 공간에 독립적인 공간에 살아가는 것만 자립이 아니라 본인의 삶을 본인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간다면 그건 역시 자립 아닌가라는 좀 큰 개념으로 보고 있거든요. 자립 실천 워크북을 회원분들이 집필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집필하는 과정에서 자립의 영역을 저희는 5가지로 좀 구성을 했는데요. 자기 이해, 그리고 주거, 경제, 건강, 지지체계, 본인의 개별적인 실천 목표들을 수립하고 또 실천해 나가고 계시거든요. 교육문화 활동은 취업하신 분들의 모임도 있고요.
그리고 자립하신 분들의 모임도 있고 20대 분들은 따로 나눴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해보고 싶은 시도하고 경험해 보실 수 있도록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사회복지사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사업을 좀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외협력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됐고요. 자살시도 환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치과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희귀 환자분들 이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코로나 환자분들에 대한 입원 물품을 지원한다든지 감염 취약계층 분들을 위한 또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장에 계시는 의료사회복지사 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매개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을 돌보기 위한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는 학교 사회복지사 분들을 지원하는 역할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복지부와 교육부에 걸쳐서 활동하기 때문에 교육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 개진, 정책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법적 지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실 이번에 국가 자격이 만들어진 게 학교 사회복지사라는 말이 법에 처음 들어간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좀 특별하죠. 왜냐하면 법적인 용어들이 그전에는 없었던 거죠. 대학에서 학교사회복지론을 수업하면서 가르친 지도 30년, 40년이 됐는데 아직 법적 용어가 아니었다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동안에. 2월 저희가 24일, 25일부터 기관 휴관을 하라는 연락을 급히 받고 이제 회원분들도 이제 출근을 안 하시게 됐었는데 매일 주말같이 보내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다행히 감사하게도 협의회 코로나19 지원 사업이 있었어요. 노트북하고 와이파이 도시락을 렌탈을 해서 각 집으로 찾아갔죠. 그 줌 온라인 활동 접속하는 그런 매뉴얼도 같이 만들어서 기관에서 활동했던 것처럼 매일 9시 반, 1시 반에 부서회의 하면서 온라인 활동 참여가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고 거의 대부분의 활동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어요. 또 온라인 활동 없이는 내가 하루 일과를 좀 의미 있게 보내기가 쉽지 않구나라는 게 공감이 되셔서 너무 잘 적응해 주시고 잘 참여해 주시더라고요. 햇빛 쿠킹이라고 줌과 유튜브 라이브 방송 동시 운영해서 밀키트를 각 집으로 배송을 해드리고 같이 그 시간에 줌으로 접속해서 하시고, 만약에 취업으로 인해서 그 시간 참여가 안 되시는 분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한 개 업로드가 되어 있으니 이제 그 방송을 보시고 직접 해보시고, 기관에서 대면에서 활동하는 횟수는 줄었지만 본인이 그래도 좀 더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그런 거에 대한 만족도를 많이 너무 좋았다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의료사회복지사 협회에서의 좀 변화를 먼저 말씀드리면 가장 컸던 게 자격 시험 부분이었어요. 한 300여 명 시험을 봤는데 시험 장소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새로 예약을 하고 각 지역별로 흩어지고, 심지어는 제주도까지 시험지를 가지고 막 제주도까지 갔다가 시험만 보고 막 바로 막 와야 되고 막 이러는 상황들이 대대적으로 좀 있었어요. 코로나 전담 병원 같은 경우는 그 앞에 병원 앞에서 이게 체온 체크하고 문진하고 이런 것들도 교대로 업무를 하셨었거든요. 그것도 하시고 뭐 환자분들 지원도 하느라고 진짜 고생을 정말 많이 하고 계시구나. 이제 제도권 안에서 여러 가지 뭐 긴급 지원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계를 해드릴 수 있는데, 이게 갑자기 뭔가 그 실직이 되고 갑자기 소득이 변동이 되니까 전년도 기준으로 많이 소득 평가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각종 제도들이. 근데 이제 올해 상황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제도권 밖에서 필요로 하신 분들이 많이 생기게 된 거예요. 좀 더 범위들이 확대되는 사업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문의를 많이 주셨어요. 현장에서도 뭐 코로나 지원 업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어려운 것까지 해결을 하시느라 많이 고생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학교가 멈추고 이제 그게 가장 큰 고민이었죠. 교사분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수업을 진행할 것인가, 이제 거기가 굉장히 고민이었는데, 우리 이제 사회복지사다 보니까 그렇게 온라인 수업하고 있을 때 애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가장 큰 관심이자 고민거리였어요. 일주일 내내 아이들만 있는 집
그러니까 보호자가 없는 상황이 한 40에서 50% 정도 되는 아이들이 그렇다고 응답을 했더라고요. 심리적으로 좀 이제 어려움을 겪는 친구였는데 가족 방문을 하려는데 연락이 집에 전화를 안 받고 가서 문을 두드렸는데 이렇게 인기척이 없고 그래서 어머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비밀번호를 따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이제 애가 자해하고 있었던 거죠. 막 그런 현장을 막 발견하기도 하고 이런 아이들에 대한 돌봄, 안전 이런 것이 학교 현장에서 꼭 함께 되어야 한다는 생각, 경각심, 공감대를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해야 될 일이 더 많구나 고민하고 현장과 소통하면서 노력하는 협회가 되어야겠다 그런 좀 다짐을 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장애라는 것으로 부족하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어떤 배제가 아니라 저희가 더 손길을 내밀고 또 함께 해야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신건강 영역에 계신 사회복지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그분들을 또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른들이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사회 미래라고. 네, 정말 미래이고 희망이니까 건강하게 이 시기를 잘 극복했으면 좋겠고 학교 생활하면서 조금 힘든 경우들이 우리 다 경험했듯이 그런 순간순간들이 올 텐데 주위에 좋은 어른들이 많고 특히 주변을 찾다가 학교 사회복지사가 있으면 꼭 문을 두드리기를 바랍니다.